서울의 한 작은 예식장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김진수 씨는 70살, 신부 박영애 씨는 65살이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은 설렘이 가득했다. 진수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은퇴한 대학 교수였다. 젊은 시절 학문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렸고 결혼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영희는 3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여 독립한 후에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진수가 어머니 기일의 꽃을 사러 영희의 꽃집에 들른 것이 시작이었다. 영희는 진수의 슬픈 표정을 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주변의 시선도 걱정되었고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영희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결국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진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두 손이 맞잡혔지만 그 온기는 젊은 연인들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영희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고 진수는 와인을 개봉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건배를 했다. 여보, 우리가 정말 결혼했네요. 영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진수도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희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진수는 영희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희는 볼이 붉어지며 말을 이었다. 제 나이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직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수는 깜짝 놀라 영희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네. 저도 놀랐어요.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진수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나이의 아이라니 상상도 못했네요. 영희도 따라 웃었다. 그러니까요. 손주들보다 어린 아이를 낳는다면 정말 재미있겠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에서는 옛날 영화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더 집중했다. 진수 씨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영희가 물었다. 물론 외로웠죠.
특히 명절 때나 제자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더 그랬어요. 진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희 씨가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영희는 진수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독립한 후로는 정말 쓸쓸했거든요. 그런데 진수 씨를 만나고 나서는 매일이 설레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다. 첫 신혼 밤이었지만 젊은 부부들과는 다른 의미였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영희 씨, 우리가 젊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수가 물었다. 글쎄요. 아마 지금보다 더 서툴렀을 거예요. 영희가 대답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수는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젊을 때는 열정만 있었지. 지혜는 부족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진수는 영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사랑해요, 영희 씨. 저도 사랑해요, 진수 씨. 그때 갑자기 펜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놀라서 일어났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니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영희의 첫 번째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 영희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진수는 영희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누구세?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영희의 첫 남편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다. 하지만 닮은 정도가 너무나 놀라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밤늦게 찾아와서. 저는 이 펜션 주인입니다. 손님들께서 체크인하실 때 제가 자리를 비워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했네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수도 긴장을 풀었다. 아, 그러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펜션 주인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돌아가신 분과 닮았나 보네요. 종종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제주도가 작은 곳이라 먼 친척일 수도 있겠네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남편이 제주도 출신이었거든요. 펜션 주인은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하고 돌아갔다. 두 사람은 다시 침실로 돌아왔지만 방금 전의 일로 잠이 오지 않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진수가 말했다. 그러니까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영희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수는 영희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감쌌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영희는 진수의 품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고 곧 마음이 안정되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나갔다. 성산 일출봉까지는 조금 멀었지만 펜션 근처 해변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었다. 영희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왔고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진수 씨, 어젯밤에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경희가 물었다. 임신 가능하다는 말씀이요. 네, 사실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혹시 진수 씨는 아이를 원하세요?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 씨, 설마. 아직은 아니에요. 영희가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만약 기적처럼 아이가 생긴다면 진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70의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영희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진수가 말했다. 하지만 영희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것도 하늘이 주신 선물이겠죠. 영희는 진수의 대답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의영이가 감탄했다. 영희 씨가 더 아름다워요. 진수가 말했다. 영희는 수줍게 웃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파도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영희는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첫 남편과 함께 왔던 해변,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추억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때만큼이나 소중했다. 진수 씨, 우리 아침 먹으러 갈까요? 영희가 제안했다. 좋아요. 배가 고프네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제주도의 신선한 해산물로 차린 아침상이 나왔다. 전복죽과 갈치구이,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진수가 감탄했다. 제주도 음식은 처음이세요? 네. 부끄럽지만 제주도도 처음이에요. 평생 책만 읽고 살다 보니 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영희는 안타까운 듯 진수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많은 곳을 가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영희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보물찾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주도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전설 아세요? 한 남자가 말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관광객 끌려고 만든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반박했다.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제 할아버지가 직접 보셨대요. 한라산 어딘가에 옛날 왕족이 숨겨둔 보물이 있다고. 영희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보물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가장 큰 보물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라산으로 향했다. 정상까지 오르기는 체력적으로 무리였지만 중턱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등산로 입구에서 두 사람은 간단한 준비 운동을 했다. 영희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 꽃집 운영하면서 매일 무거운 화분 들고 다녔어요. 체력은 자신 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새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1시간쯤 올랐을까? 두 사람은 작은 쉼터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영희가 가져온 김밥을 꺼내 나눠 먹었다. 영희 씨가 만든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진수가 칭찬했다.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 도시락 싸주면서 늘 만들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숲을 사이로 한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이고, 사람이 있었네. 노인이 말했다.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젊으시네요. 진수와 영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자신들을 젊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 기분이 묘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은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경희가 정중히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데 길을 잃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 다니던 길도 헷갈리네요. 진수가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아세요? 노인은 감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저 아래 마을로 가야 하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세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주도의 옛날 이야기, 한라산의 전설, 그리고 약초에 대한 지식까지. 진수와 영희는 흥미롭게 들었다. 혹시 보물 전설에 대해 아세요? 경희가 호기심에 물었다.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보물이. 허허,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아침에 식당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보물은 찾는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진수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말씀이십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노인은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무사히 왔네요. 두 분은 참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영희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오늘 캔 약초예요. 별건 아니지만 차로 끓여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특히 부부 금술에 좋다고 하죠. 두 사람은 감사히 받았다. 노인과 헤어진 후 두 사람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오후가 되자 피곤함이 몰려왔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쉬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영희가 말했다. 그러니까요. 신혼여행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영희는 노인이 준 약초 주머니를 꺼내 보았다. 이거 정말 끓여 마셔볼까요? 좋아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약초를 넣었다. 잠시 후 구수한 향이 펜션 안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진수 씨, 우리 저녁에는 뭘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동네 시장 구경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장 구경 좋아요. 제주도 시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두 사람은 잠시 낮잠을 잔 후 저녁 무렵 동네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신선한 해산물과 과일, 그리고 제주도 특산품들이 가득했다. 영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워했고, 진수는 그런 영희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신혼부부신가 봐요. 한 상인이 말을 걸었다. 두 사람은 쑥스럽게 웃었다. 네, 맞아요. 아이고, 보기 좋네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죠. 여기,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상인은 귤을 한 봉지 더 얹어주었다. 두 사람은 감사 인사를 하고 시장을 계속 둘러보았다. 한 모퉁이에서는 점을 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젊은이들, 점 한번 봐보지 않을래요? 할머니가 불렀다. 영희는 호기심이 생겼다. 진수 씨, 재미로 한번 봐볼까요? 그래요. 신혼여행 기념으로.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두 분 인연이 보통이 아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물었다. 할머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은 전생에도 부부였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헤어졌죠.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영희는 놀라서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다시 보더니 말을 이었다. 제주도 흑돼지 구이와 신선한 회가 나왔다. 두 사람은 소주를 한 잔씩 하며 하루를 돌아보았다. 벌써 신혼여행 첫날이 끝나가네요. 영희가 아쉬운 듯 말했다.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잖아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돼요. 저녁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맑은 밤하늘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정말 많아요. 영희가 감탄했다. 저기 보세요. 북두칠성이에요. 진수가 하늘을 가리켰다. 어디요? 아, 정말이네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영희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다. 진수와의 행복한 날들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생명의 축복이 있기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첫사랑을 하는 10대처럼 설렜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진수 씨, 고마워요. 영희가 속삭였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젊은 모습으로 만났다. 꽃이 만발한 들판을 함께 뛰어다니고 맑은 시냇물에서 물장구를 쳤다. 그리고 작은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왠지 몸이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약간의 어지러움과 함께 묘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로 갔다가 깜짝 놀랐다. 진수 씨, 영희가 급하게 진수를 깨웠다. 응?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제가 이상해요.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닌데. 혹시 임신 테스트기 살 수 있을까요? 진수는 깜짝 놀라 완전히 잠이 깼다. 정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느낌이 이상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근처 약국으로 갔다. 다행히 이른 아침임에도 약국은 문을 열고 있었다.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샀다. 펜션으로 돌아온 영희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진수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영희가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영희 씨.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양성이에요. 정말로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테스트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영희를 꼭 안았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70과 65의 나이에 새 생명을 품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진수가 말했다. 네, 그래야겠어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죠. 두 사람은 제주도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영희의 나이를 듣고 놀랐지만 검사를 진행했다.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확실히 임신이 맞습니다. 약 3주 정도 되었네요. 영희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3주 전이면 두 사람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때였다. 하지만 고령 임신인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이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가 대답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희 씨, 괜찮아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요. 영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기예요? 정말로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진수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둘 다 건강해야 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펜션으로 돌아갔다. 신혼여행이 갑자기 더 특별해졌다. 이제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의 여행이 된 것이다. 펜션에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영희는 계속 배를 쓰다듬었고 진수는 그런 영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죠?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무엇보다 영희 씨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좀 걱정되네요. 손주들보다 어린 동생이 생기는 거잖아요.
진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다 받아들여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딸이었다. 엄마, 신혼여행 잘 가고 계세요? 응, 잘 있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영희는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갑자기 무서워요.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엄마가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요? 엄마가 임신이라고요? 응,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나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야.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몸은 어때요? 괜찮아. 오히려 너무 행복해. 정말이에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영희는 딸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정말 괜찮아. 진수 씨도 너무 기뻐하고 있어. 그럼, 축하해요, 엄마. 정말 놀랍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진수가 영희를 안아주었다. 딸이 축하해줬어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좋은 딸을 두셨어요. 이제 아들한테도 말해야 하는데. 천천히 해요. 오늘은 우리끼리 이 기쁨을 누려요. 두 사람은 특별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제주도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축하의 의미로 특별한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물론 영희는 임신을 고려해 술은 마시지 않았다. 건배해요. 진수가 주스 잔을 들었다. 우리의 기적 같은 사랑과 새 생명을 위해 영희도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기 이름은 뭐로 할까요? 진수가 물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벌써 이름을요. 경희가 웃었다. 그래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잖아요. 남자아이면 희망, 여자아이면 사랑은 어때요? 좋아요. 정말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진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더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다. 영희는 편안하게 좌석에 기대어 경치를 감상했다. 진수 씨, 우리 서울로 돌아가면 어디서 살까요? 영희가 물었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영희가 감탄했다. 영희 씨와 함께 보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수 씨는 정말 로맨티스트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장관이었다.
영희는 진수의 어깨에 기대었다. 진수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영희가 말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하고 아기까지 갖게 되다니. 저도 그래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기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엄마 아빠의 지혜와 사랑을 모두 받고 자랄 테니까. 맞아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TV를 봤다. 뉴스에서는 100세 시대에 대한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대요, 영희가 말했다. 그럼 우리도 아직 30년은 더 살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아기가 결혼하는 것도 봐야죠. 손주도 봐야죠. 진수는 영희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데려갔다. 영희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고마워요, 영희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푹 쉬어요. 진수는 영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거실로 나왔다.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일기를 쓰고 진수도 침실로 들어갔다. 영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영희 옆에 누웠다. 영희의 배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잘 자라렴. 아가야, 진수가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입덧으로 힘들어했다. 진수는 영희를 위해 죽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괜찮아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이 정도는 견딜 만해요. 첫 애들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펜션에서 쉬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신혼여행인데 나가야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1시간쯤 지나자 영희의 상태가 좀 나아졌다. 두 사람은 성산일출봉으로 향했다.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중턱까지는 가보고 싶었다. 천천히 가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진수가 말했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다. 다른 관광객들이 빠르게 지나쳐갔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속도로 걸었다. 중간중간 쉬면서 경치를 감상했다. 여기서 봐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영희가 말했다. 그러니까요. 꼭 정상까지 가야만 하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그때 옆에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지나갔다. 영희와 진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도 저렇게 될 거예요, 영희가 말했다. 네.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도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니겠죠.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영희는 입맛이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 조금씩 먹었다. 영희 씨, 서울 가면 산부인과 정기검진 예약해야겠어요. 진수가 말했다. 네, 그래야죠. 좋은 병원 알아봐야겠어요. 영희는 아기 용품을 파는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다.
벌써부터 아기 용품이 눈에 들어와요. 영희가 쑥스럽게 웃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작은 아기 신발을 하나 샀다. 첫 선물이었다. 이렇게 작은 발이 우리 아기 발이 될 거예요. 영희가 신발을 만지며 말했다. 신기하죠? 생명의 신비는 정말 놀라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다. 영희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해 보였다. 오늘은 일찍 쉬어요, 진수가 말했다. 네, 그래야겠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체력을 아껴둬야죠. 저녁은 진수가 준비했다.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진수 씨, 요리 솜씨가 있으시네요. 영희가 칭찬했다. 별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아이에게 지혜는 전해주되 강요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우리 둘이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밤 10시가 되자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다. 영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침대에 누웠다. 아가야, 오늘도 엄마랑 아빠랑 좋은 하루 보냈지. 영희가 배에 대고 말했다. 진수도 영희의 배에 손을 올렸다. 아빠야. 빨리 만나고 싶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겉모습은 노부부였지만 마음은 첫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와 다르지 않았다. 내일이 신혼여행 마지막 날이네요. 영희가 아쉬운 듯 말했다. 서울로 돌아가도 매일이 신혼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특별하니까요. 맞아요. 특히 이제는 셋이 함께하니까 더 특별하겠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별들이 반짝이며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새벽녘, 영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당신이 영희 씨로군요, 여인이 말했다. 누구세요? 영희가 물었다. 저는 이 아이의 수호천사예요. 이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요? 네.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여인은 영희의 배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다.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예요. 꿈에서 깬 영희는 진수를 깨웠다. 진수 씨, 방금 신기한 꿈을 꿨어요. 영희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정말 신비로운 꿈이네요. 우리 아기가 특별한 아이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일찍 일어났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다. 영희의 입덧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오늘은 뭘 할까요? 진수가 물었다. 그냥 천천히 드라이브하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구경해요.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영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경치를 감상했다.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하던 중 영희가 갑자기 배를 잡았다. 뭔가 느껴져요. 영희가 놀란 듯 말했다. 뭐가요? 아파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 벌써 태동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아직 너무 이르죠. 아마 제 착각인가 봐요. 하지만 영희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생명의 신호였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오후에는 한라산 중턱의 숲길을 걸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은 임산부에게 좋은 환경이었다. 공기가 정말 맑아요. 영희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자주 산책해요. 아기한테도 좋을 거예요. 네, 그래야겠어요. 숲길을 걷다가 두 사람은 작은 약수터를 발견했다. 시원한 물을 한 모금씩 마셨다. 이 물을 마시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대요.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다. 영희는 더 마시고 싶었지만 진수가 말렸다. 너무 찬물은 좋지 않아요. 적당히 마셔요. 알겠어요. 진수 씨는 정말 자상해요.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공항 근처로 돌아왔다.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공항 근처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다. 벌써 신혼여행이 끝나가네요. 영희가 아쉬워했다.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여행을 함께 할 거예요. 호텔 체크인을 하고 두 사람은 방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제주공항이 보였다.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 비행기들처럼 우리 인생도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진수가 말했다. 멋진 비유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특별한 만찬이었다. 영희 씨, 이번 신혼여행 어땠어요? 진수가 물었다. 정말 꿈 같았어요. 특히 아기까지 생기다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영희 씨와 함께해서 더 특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호텔 정원을 산책했다. 야자수 사이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진수 씨, 우리 서울 가면 바로 병원 가요. 영희가 말했다. 그럼요. 최고의 관리를 받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집도 정리해야겠어요. 아기 방도 만들고. 하나씩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신혼여행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짐을 정리했다. 사진들을 보며 지난 며칠을 회상했다. 이 사진 좋네요. 영희가 해돋이 사진을 가리켰다. 정말 그래요. 액자에 넣어서 걸어둬야겠어요? 아기 방에 걸어두면 어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라고. 좋은 생각이에요. 짐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둘이 아닌 셋이 함께하는 일상이었다. 영희 씨, 잘 자요. 진수가 말했다. 진수 씨도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영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너도 잘 자. 내일 집으로 가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젊은 모습으로 아이와 함께 있었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불렀다. 행복한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다. 제주도와의 작별이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에 올 때는 셋이서 오는 거예요. 영희가 비행기를 기다리며 말했다. 네, 꼭 그럴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영희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작아져 갔다. 안녕, 제주도야. 고마웠어. 영희가 속으로 인사했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기가 자랄 보금자리가 된 것이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영희가 말했다. 진수는 여보라는 호칭에 미소 지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짐을 풀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신혼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이었다.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진수가 말했다. 네, 그리고 저도 꽃집 정리를 해야겠어요.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가 나가보니 딸이 서 있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들어와. 딸은 거실로 들어와 진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진수는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대답했다. 어서 와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전화로 들었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정말이야. 의사 선생님도 확인해 주셨어.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영희를 안았다. 축하해요, 엄마. 정말 놀랍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저도 기뻐요. 고마워.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동생은 뭐래요? 아직 직접 만나서 얘기 못했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위험하지 않아요? 엄마 나이에.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면 된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 아들은 진수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들도 결국 상황을 받아들였다. 비록 놀랍고 걱정스럽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그럼요. 다들 영희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는 병원도 가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진수의 친구가 추천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김진수 교수님 소개로 왔습니다. 진수가 접수처에서 말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해 주실 거예요. 잠시 후 진료실로 들어갔다.
원장은 50대 중반의 여의사였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시네요. 원장은 영희를 자세히 검진했다. 초음파 검사도 하고 각종 검사를 진행했다. 확실히 임신 4주차가 맞습니다. 아기도 건강해 보여요. 영희와 진수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감동했다. 아직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아기였다. 하지만 고령 임신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하고. 영희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말했다. 저도요. 우리 아기가 저기 있다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게 많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꽃집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에게 당분간 가게를 맡기기로 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해서. 괜찮아요. 사장님. 건강이 우선이죠.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소파에 앉았다. 진수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어요. 영희가 말했다. 뭐부터 할까요?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아기 방도 만들고 안전하게 꾸며야 하고. 천천히 해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진수는 영희를 위해 영양 가득한 아침을 준비했고, 영희는 가벼운 산책을 했다. 오후에는 함께 아기 용품을 구경하거나 육아책을 읽었다. 어느 날, 영희는 뜨개질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진수는 영희를 안아주었다. 저도 그래요. 매일이 기적 같아요. 임신 8주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자, 들어보세요. 의사가 기계를 영희의 배에 대었다. 쿵쿵쿵쿵.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영희와 진수는 숨을 멈추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우리 아기 심장 소리예요. 영희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진수도 감동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기 용품점에 들렀다. 아직 이르지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이 옷 어때요? 너무 귀여워요. 영희가 작은 아기 옷을 들어 보였다. 정말 작네요. 우리 아기가 이걸 입을 거라니? 두 사람은 조금씩 아기 용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옷, 기저귀, 젖병 등 하나하나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다. 임신 12주가 되자 영희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남들이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영희는 분명히 변화를 느꼈다. 진수 씨, 여기 봐요. 영희가 옷을 들어 올리며 배를 보여주었다. 정말이네요. 조금 나왔어요. 이제 정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영희의 배에 손을 올렸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그날 저녁, 영희의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제는 모두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축하해 주었다. 엄마, 이름은 정했어요. 딸이 물었다. 아직이야. 성별도 모르는데. 저희가 이모, 삼촌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이모, 삼촌이네요. 모두가 웃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새 가족을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했다. 임신 16주,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다. 알고 싶으세요? 영희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네, 알고 싶어요. 영희가 대답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라니. 진수는 특히 더 감격했다. 제가 아들을 갖게 되다니.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에요. 영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하늘색 벽지를 고르고 아기 침대를 주문했다. 이름도 정해야겠어요. 영희가 말했다. 전에 말했던 희망이 어때요? 진수가 제안했다. 희망. 김희망. 좋아요. 두 사람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희망아,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임신 20주가 되자 영희는 확실한 태동을 느꼈다. 처음에는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확실한 움직임이 되었다. 진수 씨, 빨리 와봐요. 영희가 흥분해서 불렀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기가 움직여요. 여기, 손을 대봐요. 진수가 영희의 배에 손을 대자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정말이네요. 우리 희망이가 인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배에 손을 대고 있었다. 아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임신 28주가 되었다. 영희의 배는 이제 확실히 불러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가 임신이라니?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다. 진수와 함께라면, 그리고 뱃속의 희망이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영희는 갑자기 배가 아파왔다. 진수 씨. 영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진수를 불렀다. 왜 그래요? 배가 아파요? 네. 갑자기. 진수는 즉시 병원으로 영희를 데려갔다. 의사는 검진 후 말했다. 조기 진통 증상이 있네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영희는 입원하게 되었다. 진수는 24시간 영희 곁을 지켰다. 괜찮아요. 희망이는 강한 아이예요. 진수가 영희를 위로했다. 무서워요. 아직 이른데? 영희가 눈물을 흘렸다. 걱정하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다행히 며칠 후 상태가 안정되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침대에서 절대 안정을 취했다. 진수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미안해요.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영희가 미안해했다. 무슨 소리예요? 영희 씨와 희망이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해요. 진수는 영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음악을 들었다. 영희는 그런 진수의 정성에 매일 감동했다. 임신 32주. 영희는 다시 정기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기대돼요. 우영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끝까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마지막 2달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와 진수는 아기 용품을 마저 샀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다. 희망이 방도 다 꾸며졌고 용품도 다 준비했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요. 진수가 말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희망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희 씨를 닮아서 예쁠 거예요. 진수 씨를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임신 36주가 되었을 때 영희는 가진통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진짜 진통인 줄 알고 놀랐지만 의사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안심시켰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영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비됐어요. 진수가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희망이를 만날 준비가.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희망아, 엄마야. 이제 곧 만나게 되겠구나. 엄마는 나이가 많지만 너를 누구보다 사랑할 자신이 있어. 아빠와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건강하게만 나와주렴. 임신 38주, 영희는 새벽에 진통을 느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진수 씨, 일어나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진수는 벌떡 일어났다. 정말이에요. 병원 가야겠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영희를 분만실로 안내했다. 진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힘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진통은 점점 강해졌다. 영희는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이를 만날 생각에 힘을 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가 격려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영희에게 안겨주었다. 작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영희와 진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희망아, 엄마야,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에요. 진수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3. 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요. 영희의 자녀들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축하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막내 남동생이네요. 아들이 신기한 듯 아기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작은 희망이를 둘러싸고 축복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일주일 후.
영희와 희망이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희망이를 꼭 안고 있었다. 우리 집이야. 희망아, 영희가 속삭였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백미러로 영희와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희망이의 방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됐어요. 영희가 말했다. 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첫날 밤, 희망이는 2시간마다 깨서 울었다. 영희와 진수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봤다. 힘들어요. 진수가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요. 영희가 희망이에게 젖을 물리며 말했다. 날이 갈수록 희망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100일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다. 정말 신기해요. 영희의 딸이 말했다. 엄마가 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영희가 대답했다. 희망이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기어가기.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 돌이 되었을 때 희망이는 처음으로 선말하고 말했다. 엄마.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엄마야. 우리 희망이. 진수도 감동했다. 이제 아빠도 불러봐. 아빠. 아빠. 두 사람은 희망이를 안고 기뻐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축복이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시간이 흘러 희망이가 5살이 되었다. 영희는 75, 진수는 80이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희망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활력이 되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희망이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도 사랑해. 희망아, 영희와 진수가 동시에 대답했다.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여?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엄마 아빠가 희망이를 너무 기다려서 조금 늦게 만났거든.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한단다. 정말요? 나를 많이 기다렸어요? 그럼. 아주 오래 기다렸지. 진수가 희망이를 안으며 말했다. 희망이는 밝게 웃었다. 나도 엄마 아빠 만나서 좋아요. 영희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진짜 사랑이었다. 해가 지는 저녁,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희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엄마, 아빠, 우리 내일은 뭐 해요? 희망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영희가 대답했다. 그럼 놀이공원 가요. 좋아, 놀이공원 가자. 진수가 희망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노을빛에 물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사랑에는 때가 없었다. 영희와 진수 그리고 희망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첫 신혼밤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고 그 생명은 이제 두 사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